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저기 장중 저점 부근이고 코스피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중 고점 부근에서는 살짝 눌리는 그래도 오늘 9,266포인트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세워드릴게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도 축구하실 때 오시더니 이번에도 축구하실 때 오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골 좀 먹혔다고 하니까 뒤졌다고 하니까 약간 좀 아쉬운 느낌 드네요. 네. 저도 이제 빨간 넥타이 매면서 마음속 응원을 좀 하는 그래서 일이 있습니다만. 맞추셨어요? 네, 뭐 저번에도 역전했으니까 네. 역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도 좀 역전의 기운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나오셨으니 빨리 태극전사들 힘을 내서 또 이기길 또 복수하길 바라겠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더 나을까요? 만회를 한다. 만회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 주도주들이 주도의 힘, 주도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중요한 매크로 이슈들을 뒤로 하고 뭐 한 일주일쯤 지나면 원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단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매크로 이슈를 벗어나서 이제는 마이크로 이슈라 하면 어떤 종목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컨센서스 그리고 코스닥을 비롯한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쪽에 훨씬 더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제 그런 시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쏠림에 대한 불편함은 뭐 여전하게 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의 쏠림은 굉장하거든요. 지금 네. 이제 시가총액은 뭐 50% 남짓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실적에 대한 쏠림, 특히 내년 실적은 70% 중반대의 어떤 막강한 그런 쏠림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정도의 실적 쏠림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 쏠림을 넘어서면 모를까 뭐 이 정도의 쏠림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도의 종목들이 다소간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저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는 그래도 우상향을 좀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7월 달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좀 단기 클라이막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셨겠습니다만 가격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코스닥이 같이 무너지는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주도주가 주도력을 잃어버렸을 때 시장이 얼마만큼 많이 다치는지를 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속도 조절, 가격 조정보다는 속도 조절로서 횡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차츰 좀 확산되어가는 일시적으로나마 좀 그런 면에서 좀 쏠림이 완화되는 그런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만들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뭐 주도주의 실적, 주도주가 쉴 때 그 자리를 어떤 것들이 대신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월화 정도까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주도주의 방향성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쏠림으로 말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이런저런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늘상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냥 100% 비중으로 그냥 품고 있어도 이 시장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뭐 아직도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불편한 이런 쏠림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좀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전되면 어떡하느냐, 뭐 그러면 고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의 갭, 그러니까 그 차이를 두고 움직였었던 게 이제 일반적이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뭐 200조 내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내면서 그 차이를 벌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간극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하이닉스가 힘을 내면서 저는 잘하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만 포인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자체는 뭐 이제 쏠림에 의한 또 수급에 의한 이제 그런 힘이 좀 잃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 2, 3주 정도의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봤었던 그런 예고편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되 쏠림 완화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코스닥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만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뭐 이번 주 FMC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뭐 글로벌 주요 은행에서 좀 갖고 가고 네. 있는 흐름들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봐야 할 섹터는 무엇일지요? 네, 뭐 이건 이제 대전제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빅2가 어느 정도 이제 비중으로 갖고 있다라는 분들, 아예 없는 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섹터에서 이걸 만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좀 쉬어갈 때 시장에서 대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미리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이번 주는 금융입니다. 그 뭐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손쉽게 손이 나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섹터들, 새로운 섹터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금융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고 증시도 화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율도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선호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반도체를 넘어설 정도의 상승력이 나오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좀 중요하고 그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빅2는 전고점을 SK하이닉스가 넘어서고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설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뭐 금융지주 관련된 종목들은 단번에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들을. 그만큼 이제 신고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예대 마진이죠.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의 개선. 뭐 이제 금리가 오른다면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순이자 마진의 개선.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거를 조이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정책과 다소 좀 상충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동아시아 쪽에 뭐 일본이나 또 뭐 위안화나 이런 좀 중국 쪽에 통화가 조금 이제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원화가 어느 정도 거기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외국계에서 아무래도 국내 원화를 대신 소유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금융지주 혹은 은행 또 금융 이런 쪽으로의 선호도가 매우 올라갈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개선된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거기에 대한 좀 증명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유 자산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게 또 이제 생명보험사입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한화생명 또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물론 개별적인 이슈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이슈는 뭐 개별적으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생명보험사가 금융지주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전자를 사지 못한 더 이상 담지 못하는 수급이 프록시 그러니까는 이제 대안적으로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을 담아가는 그런 좀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좀 강세가 나오는 것 같고 미래에셋도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담고 가다 보니까 이런 좀 생명보험사, 생보사들의 주가도 저는 뭐 하루 이틀의 휘발성이 있는 그런 재료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 기간 오랫동안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뭐 지금 다소 좀 손이 안 나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지언정, 뭐 저는 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또 금융주들도 증권주들도 몇몇 좀 강세를 띠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거래 대금을 좀 되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되고 몇몇
기업들은 조단위 영업이익도 좀 기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금리 인상, 원화 강세, 증시 하락, 또 개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금융 섹터도 반도체만큼의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3분기 초반에 충분한 방향성으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선호하는 금융 섹터 안에서 종목군은 생보를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를 하고 그 다음이 금융지주, 그 다음이 증권, 그 다음이 손해보험 이런 순서로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미래에셋생명의 개별 이슈가 상당히 저는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좀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좀 뚫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금융지주 중에서는 KB금융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선호가 있는 종목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섹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리스크는 막바지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끝이 아닐까 싶겠지만 뭐 트럼프도 국방 생산법 이런 부분 뭐 대통령도 뭐랄까요 그 조치를 발동시켰다고 하고 방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수 전략이 된 듯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데 금요일에 방산주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다음 주를 위해서. 일단 지난주에 어느 정도 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다가 어제부터 지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3분기에 수주가 가장 기대되는 뭐 수주로 본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좀 가장 기대되는 곳이 개인적으로는 방산 섹터입니다. 뭐 실전에서 증명된 한국 무기가 이번에 좀 워낙 좀 많았었고 뭐 수주의 질과 양이 모두 개선될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주 바라기 산업들 뭐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주를 받아서 그게 매출로 인식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런 좀 소위 말하는 리드 타임이 가장 짧은 수주 바라기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주량과 현재 매출액을 비교하는 이제 수주 잔고 비율을 봤을 때 다른 수주를 가져가는 그런 섹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이제 그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속도를 죽이는 상황이 온다면 방산 섹터도 한두 개의 수주와 함께 굉장히 빠른 그런 회복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죠. 뭐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을 타격했다 뭐 이런 소리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종전 이후에는 어쨌든 다 쓰고 났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오래된 무기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에 대해서 뭔가 압도를 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수주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감은 역시 방어 무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방어 무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느냐에 따른 그런 좀 각국의 어떤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이제 뭐 이렇게 유전을 비롯한 귀한 그런 자원이 있는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방어 무기에 대한 그런 수주가 굉장히 물밀듯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이란이나 뭐 후티 반군이나 뭐 이런 쪽에 두드려 맞기만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반격을 하기 위한 어떤 공격 무기 체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감을 보고 있는 게 이제 역시 과거에는 그냥 탐지 정도에서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탐지와 추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공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각국의 굉장히 큰 아이디어로 좀 작동을 했을 것 같고요. 역시 전쟁의 좀 주요 관심사는 또 이 대인 쪽에서 이제 드론 쪽으로 드론 전쟁이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드론 체계로의 빠른 그런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생산도 빠르고 또 가성비도 좋고 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수주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나왔었나요? LIG DNA가 라인메탈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정말 넘을 수 없었던 철통 같은 나토의 벽을 이제 합작사를 통해서 이제 뚫어낸다라는 것이고 그 콧대 높은 독일 기업이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합작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작사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하죠. 그 높은 진입 장벽을 뚫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침투를 보여줄지도 해당된 이제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불과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좀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잠수함 사업 수주에 대한 이제 그런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개발에 대한 이제 무기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그런 방산 전시회 이런 것들도 일정상으로 모멘텀이 작동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방산 업체도 저는 뭐 7월 달 특히 이제 3분기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비중이 없는 분들은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산 섹터 어쨌든 상수 전략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 하나 좀 정리해드리면서 그런 관심 섹터 가봐야 되는데 네. 어디에 좀 주안점을 봐야 될까요? 최근 시장이 너무 삼전직스 그리고 삼전직스 아닌 섹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기가 좀 정답만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네, 뭐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 현상이 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을 할 때 꺼냈던 키워드가 이제는 어떤 2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에 대한 컨센서스 이게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를 능가할 수 있는 섹터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두 번째 옵션 시장의 보조 엔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 좀 선택을 해보자 했고요. 역시 누구나 예상을 해보실 수 있었던 그런 조방원 안에서 선택지가 좀 좁혀졌고 아까 방산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간 역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조선 업종을 이제 금주의 관심 업종으로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어제였죠. 이제 520조 규모의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전까지 조선, 원전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주가의 반등 탄력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좀 어제부터 약간 셀을 오늘 한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해지는 거 이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략 사업에 300조 그리고 조선 생태계에 투하되는 자본이 200조가 넘기 때문에 단일 섹터로는 사실상 이 법안이 가장 크게 작동되는 그런 좀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대비 병목 현상이 저는 이제 조선 쪽은 굉장히 좀 빠를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마스가 사업은 뭐 단순히 미국의 배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한국에서 블록을 제조한 후에 미국에 가져가서 조립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군함을 비롯해서 조선 생태계 자체의 어떤 회복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적으로도 러스트벨트 지역에 이제 재건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큰 그런 지위가 부여된 그런 사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꼭 이제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요. 올해에 이제 LNG 수주 규모가 이제 23척 규모로 지금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전년 대비 뭐 너댓 배 증가한 그런 규모예요. 근데 9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발주가 좀 늦춰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LNG 선에 대한 그런 수주가 향 5년간 매년 두 자릿수 증가하는 속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LNG 선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이기도 하고, 그럼 발주량은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특정 LNG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으로 좀 이제 결론을 좀 짓자면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제 LNG뿐만 아니라 역시 잠수함 수주 사업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드렸었던 KDDX의 이제 한국형 구축학 사업이죠. 거기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좀 되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하나오션이 전 뭐 가장 좀 선호도가 높을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HD 현대가 에너지 그 발전, 그러니까 AI 발전소에
그런 디젤 엔진을 또 가져가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선박에 대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LNG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역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유식 설비에 또 진심인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반등 준비는 저는 충분히 해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 좀 어울리는 대응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엔진과 기자재 쪽도 뭐 이런 지표 종목들 이제 앞서 있는 이런 대형 조선사들이 먼저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강한 반등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말, 3분기 초, 반기 말, 반기 초 이런 부근에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지금 낮은 주가 위치에 있는 종목의 반등을 볼 수 있는 게 역시 저는 뭐 조선 그리고 방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좀 방산에 대한 이벤트가 조선에 대한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조선주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의 관심 섹터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선이 방산이고 방산이 약간 조선이라는 비슷하죠? 얘기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어쨌든 기록을 좀 깬 그런 시간들이 좀 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기록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오늘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